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한번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주제고요. 예전에도 제가 블로그 글에도 같은 내용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영상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오늘 주제입니다. 부동산이 과연 불로소득이 맞나요? 자, 불로소득 아시죠? 자,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 다코스 저만의 제가 지금 8년차 이제 9년차가 됐네요. 8년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나서 부동산이 과연 불로소득인가에 관해서 제 생각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부동산이 어떤 개념일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불로소득 개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불로소득, 그러니까 부동산의 불로소득이다, 우리 불로소득을 얻어야 된다, 뭐 불로처 뭐 이건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같이 이제 뭐 창업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우리가 꿈꾸는, 뭐 책에도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고 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꿈꾸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하게 내가 그냥 월 내가 먹고 살 정도? 그 정도 돈이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 한 방에 큰 돈이 이렇게 오는 것도 로또처럼 좋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금 복권 이런 것처럼 매달 얼마씩 꾸준하게 내 생활비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올 수 있는 돈도 되고 그 정도의 돈이 나에게 매월 꾸준하게 월급처럼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 제가 강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는 TV, 요즘에 제가 TV를 사실 거의 안 보는데요.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도 많이 듣고 많이 제가 접해봤고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쓰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 보면 이 불로소득인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현금 흐름을 꾸준히 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류의 말들이 저뿐만 아니라 혹시나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동산 불로소득이 맞지, 그래 빨리. 근데 우리가 지금 노동으로서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는 투자를 해서 내가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내가 얻어야지 목표를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 제가 사전적 의미, 불로소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불로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겠죠. 또는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 돼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자, 우리 적금이나 예금하시면 이자 그거겠죠.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또는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나오나요?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 일이 되어 있고요. 장기적, 동태적인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개인의 노력을 안 하는데도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전적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 기인하여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향유하는 이익이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네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투자하다 보니까 부동산만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는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이다.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동산이 과연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하는 건 맞지만, 과연 개인이 뭐 노력이라도 이런 게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 부동산 관리라든지 운영을 실전적으로 하면서 내 개인의 노력이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딱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차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내가 투자하겠다 해서 내가 돈만 있다고 해서 뭐 A라는 부동산이 좋다, 무조건 사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나를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류의 부동산에 내 성향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뭐 수익형 부동산 쪽을 투자할 것인지, 또는 매매 차익형을 할 것인지, 전세기업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쪽을 할 것인지, 또는 경매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뭐 이런 류의 부동산, 뭐 땅, 토지도 있을 것이고, 상가 많죠. 이 수많은 종류의 부동산 중에서 나에게 맞는 성향,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일반이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막 하다가, 나는 아파트 투자가 맞다, 또는 나는 다가구 원룸 투자가 나에게 성향에 맞을 것 같아,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론적 공부를 쭉 뭐 토익 공부하듯이, 또는 뭐 내 업무적인 공부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거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부를 쭉 해가지고 이게 맞아 하면 이제 또 좋은 투자처를 물색을 해야 되겠죠. 내 동네 주변을 먼저 하든지, 내가 사는 주변에 어떤 거를 쭉 뭐 공부를 해보고, 또는 부동산도 찾아가 보시고, 실전적으로 또 공인중개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소장님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또 인터넷 매물도 손품도 판다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찾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쭉 개인적 찾아도 보고, 또는 지역 카페를 들어가서 이 지방에, 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어떤 투자 뭐 개발 뭐 예정이 돼 있는가, 또 어떤 게 뭐가 예정돼 있는가, 투자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이 좋겠죠. 개발이라든지. 여기가 좋아 찾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매물이 나왔으면 해당 부동산을 찾아가서, 뭐 찾아가기 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법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특약사항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쭉 그냥 뭐 공부를 해서 이론적 바탕이 된 상태에서 또 가격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 사기보다는 또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죠. 나 조금 더 깎아주시면 뭐 이렇게 또 해서 하겠다, 계약금 보내겠다,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 소유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물론 법무사 통해서 뭐 다 뭐 할 수 있지만, 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에는 등기를 관련해서 셀프 등기를 어떻게 한다, 또는 법무사한테 맡기더라도 이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 정도 비용 뭐 공부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제 가져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보다는 남들에게 임차를 해줘야 되겠죠. 임대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임대를 하든, 또는 뭐 월세로 하든 반전세로 하든, 그거는 그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뭐 이렇게 하려면 또 이렇게 내부적인 수리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실이, 그러니까 내가 샀는 매물을 빨리 임대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 들어보면, 도배장판을 예전 스타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꽃무늬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 트렌드로 딱 이렇게 이쁘게 도배도 하시고, 또 밑에 장판도 깔끔하게 까시고, 옵션 상태도, 저는 이제 원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옵션도 너무 예전 이런 뭐 가전제품이 아니고, 또 요즘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없으면 또 새 걸로 넣어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내 집에 왔을 때 인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항상 유지하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방향제 같은 거 좋은 거 뭐 커피향이라든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실 빨리 빼는 방법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면 좋죠.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야지만 내 물건이 다른 매물보다 빨리 나간다. 이 내부적인 것 쫙 해놓으면 또 밖에 외부적인 것도 또 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외부의 청결 상태, 뭐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또는 분리수가 잘 돼 있는지, 또 이런 뭐 담배꽁초 막 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전단지 이런 거 많은데 다 이렇게 일일이 청소하시고, 복도도 항상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옥상 같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오는 건물은 또 잘 봐야 됩니다. 그 위에도 담배 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뒤처리가 잘 됐는지, 혹시나 뭐 위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쓰레기가 없는지 항상 잘 확인하셔서, 내 건물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부동산 전문가가 와서 보고 부동산 뭐 중개사분들이 오셔서 또는 세입자분들이 오셔서 보더라도 아, 이 건물 정말 관리가 잘하고 있구나. 관리 잘 되고 있네. 이 집주인은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다. 꾸준하게 관리 잘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지만 건물에 빨리 들어와서 살고 싶겠죠. 왜냐면 문제가 있으면 아, 빨리 해결해 줄 것 같고 뭐 그런 이미지 항상 깨끗하게 그 건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이 집주인의 노력이라든지 성실함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관리에 소홀하면 안 되고 또 혹시나 살다 보면 세입자분들 연락 오잖아요. 혹시나 뭐가 안 된다, 뭐가 또 수리해 달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또 뭐 대응을 해줘야지만 또 세입자분들 편의를 또 충분하게 해서 또 계약을 또 오랜 기간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 건물을 매매할 때도 어떻습니까? 뭐 시세 차익이 제대로 났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팔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또 아까 뭐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유할 때 재산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금을 어떻게 내야지만 절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수많은 노력들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나는 이런 노력들 제가 뭐 꾸준하게 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노력들 공시를 빨리 빼기 위한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그래야지만 이제 뭐 시세 차익이 생기든지 나의 또 월세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의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이런 수익이 들어온다는 이 불로소득 개념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빨리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정말 단언하건대 이분들은 제대로 된 부동산 관리라든지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운영 안 해본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물론 내가 실제적으로 노동을 해서 받는 뭐 근로에 따른 그 임금과 이 개념 자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불로소득이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과연 내가 노동하지 않는 불로라는 맛은 노동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내 부동산을 통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걸 받는다 월세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분들이 과연 그 책을 쓰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또 뭐 전문가라고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계속 이쪽으로 강조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 해보신 분이 아닐까. 아니면 돈을 주고 그냥 업체분들 통해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을 통해가지고 해보신 분들이 아닐까. 쉽게 말해서 와가지고 혹시나 등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신 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이고 제 짧은 소견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묻지마 투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여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바로 되파는 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내더라도 이 수익금을 회수하고 다른 데 투자할 게 있다면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고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관리를 많이 안 해보고 바로 그냥 되파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인 뭐 A라는 전문가의 말만 듣고 샀다. 또 A라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팔았다. 시세 차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저는 불로소득이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노력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사고 전문가의 말만 듣고 팔았는 이런 경우는 그런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저처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뭐 아파트 월세 하나 주고 있는 분들 또는 뭐 원룸 건물 하나 가지신 은퇴자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그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계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밤낮 쓸고 닦고 한다는 거죠. 또 부동산 그 세입자분들 계속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전화를 받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뭐 그걸 개선해 하려고 또 수리해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불로소득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다 부동산만 있으면 뭐 내 미래가 다 보장되겠지 부동산 뭐 원룸 건물 하나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원룸 건물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파트 월세를 하나를 주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내 노력에 대한 시간의 투자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토익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토익 공부 또 자격증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학원을 간다든지 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또 응시를 계속 토익도 마찬가지고 자격증도 응시를 계속적으로 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실전 문제를 또 풀어보시고 해야지만 감을 익히고 뭐 내가 원하는 점수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고 토익 점수도 획득할 수 있듯이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어떤 종류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시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얻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세상 사람 누구나 건물주가 되고 누구나 아파트 투자해서 월세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힘들고 그런 게 누구나 힘든 걸 알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 이 불로소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 노후에 정말 노동 힘든 강도의 노동을 하지 않고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가 그 관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운영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은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게 이제 과연 불로소득이 아닌가에 따라서 저는 불로소득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최소한 노력은 필요하다. 내 개인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 부동산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부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 범위가 있을 겁니다. 뭐 월세 얼마, 현금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는 그 어느 정도 상한선이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은퇴 시점에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직에 있을 때. 그래야지만 조금씩 내 자산의 규모를 늘리면서 언젠가 내 은퇴할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월세 수익이 현금 흐름이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중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그 노력을 하고 또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그 내가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또 마무리는 제가 또 이렇게 되네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얻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매물 투자 방법을 빨리 아셔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내가 그 회사에 일하시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내 나중에 내 은퇴 시점, 내 나중에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결론은 아직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연 부동산은 불로소득일까 아닐까? 여기에서 저는 불로소득이 아니고 내 시간과 노력을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과정부터 매매하고 나서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절대 불로소득의 개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생각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그냥 다 돈이 많을 것이다. 뭐 그냥 원래 뭐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잘 했을 것이다. 아무 노력이 없을 것이다. 하겠지만 저 같은 정말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 아직도 저는 뭐 다 일어났다고 볼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분들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노력 없었으면 절대 그렇게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이렇게 뭐 원룸을 관리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좀 더 그쪽 원하는 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뭐 돈에 대해서 부정적 또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너무 부정적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나는 그쪽으로 가까워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불로소득 관련해서 이런저런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떤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뭐 기회나 시간이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로 갈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내가 퇴직 후에 은퇴 후에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오늘 또 마무리할 때 마무리 멘트 있죠.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시청자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다코스입니다. 네,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